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카메라 비전과 웨어러블 센서가 이끄는 스포츠 산업의 경이로운 육체적 혁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여 그토록 눈부신 AI 기술 장막 뒤에 짙게 깔려 있는 서늘한 질문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바로 AI 윤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채용이나 대출 심사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견을 어떻게 답습하고 있는지 알고리즘 차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나아가 결정 과정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현상이 왜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기술 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논증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기술이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서늘한 통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연산 능력을 자랑하는 최첨단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공정할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치우치고 학연이나 기분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차가운 수학적 수식으로 무장한 AI가 도입되면 사회의 부조리가 해소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수백만 건의 역사적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거울입니다. 만약 과거 데이터 안에 수백 년간 누적되어 온 인간의 성차별, 인종차별의 편견이 스며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그 더러운 편견마저도 효율적인 정답으로 착각하고 무비판적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이 치명적인 오류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한 사건이 2018년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 폐기 사건입니다. 아마존은 매년 쏟아지는 수백만 장의 이력서를 인간이 읽는데 엄청난 비용이 낭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에게 지난 10년간 합격한 핵심 인재들의 이력서를 학습시키고 가장 유사한 지원자를 골라내라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의 채용 속도가 경이로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존 경영진은 척추가 서늘해지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이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볼 때마다 이유 불문하고 최하위 점수를 주어 무참히 탈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도대체 왜 이런 여성 혐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고리즘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학습한 토양 자체에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의 핵심 개발자 90% 이상은 철저하게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AI는 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공적인 인재의 필수 조건은 코딩 실력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이구나 라는 기괴한 상관관계를 수학적 진리로 도출해버린 것입니다. 이력서에 여성 체스 동아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등장해도 합격 확률을 갉아먹는 감점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윤리적 가책을 느꼈겠지만 수식에 불과한 AI는 한치의 죄책감 없이 초당 수만 명의 여성을 차별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이 프로젝트를 뼈아픈 반성과 함께 전면 폐기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성은 엘리트 채용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목숨줄이 달린 대출 심사나 사법 판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치명적인 독극물로 돌변합니다. 미국 법원이 도입했던 AI 재범 예측 알고리즘 COMPAS 보십시오. 판사들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이 AI의 위험도 점수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 알고리즘은 흑인 피고인에게 백인보다 재범 위험도를 무려 2배나 높게 부풀려서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흑인 초범조차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는 백인 피고인보다 위험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과거의 과잉 단속 데이터가 그대로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같은 판단이 나온다는 이 잔혹한 진리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과거 인간 판사가 흑인을 차별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적 감시망을 통해 항소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뱉어낸 차별은 알고리즘이 증명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라는 화려한 후광으로 포장됩니다. 사람들은 설마 기계가 거짓말을 하겠어? 데이터가 그렇다는데 네가 불합격한 건 당연해 라며 시스템의 폭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기술이 차별을 은폐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자비한 AI의 차별적 판단 앞에서 왜 무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지원자는 자신이 영처리된 이유를 따져 묻지 못할까요? 우리는 현대 인공지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 블랙박스 현상이라는 거대한 절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인간의 논리로 코드를 짜 넣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도 어느 줄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가 얽혀 있는 딥러닝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은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알아서 수천 번의 은익층 연산을 거친 뒤 최종 결과표 한 장만 딸랑 밖으로 뱉어냅니다. 개발자조차도 딥러닝 모델 안에서 어떤 수식이 작동하여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역으로 추적하거나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거대한 상자 안에 수천만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속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한 블랙박스인 것입니다. 만약 AI 의사가 환자의 폐 엑스레이를 훑어보고 일주일 내로 사망할 확률이 99%이니 즉시 폐를 절제해야 합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충격에 빠진 가족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의사가 인공지능이 내부에서 어떤 계산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AI 확률을 믿고 수술대에 누우십시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메스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된 불투명성은 단순한 답답함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폭력으로 직결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았을 때 합당한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이 이유를 물어도 채용에서 탈락한 청년이 항의해도 시스템은 그저 알고리즘의 복잡한 연산 결과이므로 이유는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폭력적인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내부를 알 수 없는 깜깜한 기계의 확률 게임에 통째로 저당 잡혀버리는 극도로 무력한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현상의 공포를 타파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공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 즉 XAI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XAI의 핵심 목표는 블랙박스의 단단한 뚜껑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조명을 환하게 비추어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근거와 가중치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는지 인간의 언어로 친절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기존 AI가 그저 폐암 수술 요망 4글자만 차갑게 뱉어냈다면 XAI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른 화면과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띄워줍니다. XAI는 환자의 엑스레이 화면 위에 특정 흉터 부위를 붉은색 히트맵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그리고 화면 옆에 최종 폐암 확률 99% 산출 근거. 첫째, 늑막 결절 형태가 과거 환자 5만 명의 패턴과 94% 일치함. 둘째, 주변 혈관의 비정상적 팽창 감지. 이 두 가지가 80%의 결정적 가중치로 작용함이라는 친절하고 논리적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뽑아냅니다. 이제 의사는 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수술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환자 역시 맹목적인 확률에 목숨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되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법률적 무기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세계 최초로 AI 법안을 통과시키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이 대출이나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반드시 그 결정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 요구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알고리즘을 설명하지 못하고 차별을 방치한다면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을 맞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딥러닝이라 몰라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압도적인 성능만큼이나 완벽한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성을 동시에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A3 슬라이드 13.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공정성이라는 고결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은 오롯이 인간 스스로의 몫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쓰레기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담지 않고 소수자의 데이터가 편향 없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보정하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팀 안에는 컴퓨터 전공자뿐만 아니라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기술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짓밟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기술의 가속 페달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지 않도록 인문학이라는 견고한 브레이크 패드가 심장부에 반드시 장착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면한 미래는 코딩 몇 줄을 유창하게 짜는 기술자들의 리그가 아닙니다.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어떤 것이 인간의 편견이 묻은 독사과인지 날카롭게 분별해내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비판적 해독력이 진정한 지성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폭력을 짚어내고 기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수치로 계산하려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철학적인 뚝심,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차별하는 기계를 만든 것도 인간이지만 그 기계를 평등의 도구로 다시 빚어내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의 위대한 이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의 편향성과 블랙박스 딜레마, 그리고 XAI의 투명성 문제까지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사회의 추악한 편견을 복제해내는지 무거운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딜레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일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기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제 자율주행차가 마주하는 끔찍한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 기계에게 법적 책임과 생명의 저울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윤리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으로 곧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3주차의 마지막을 장식할 압도적인 윤리적 철학의 콜로세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서 우리는 AI의 편향성과 블랙박스의 공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기계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폭주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순간에 맞닥뜨리는 트롤리 딜레마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 기계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피 묻은 책임은 승객, 제조사, 개발자 중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법적 책임 소재를 향해 칼날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혁신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여러분이 레벨 5 자율주행 자동차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트럭에서 갑자기 거대한 철제 화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물리적 시간을 초과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AI는 단 0.01초 만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냅니다. 첫째, 직진하여 정면 충돌한다. 이 경우 탑승자인 여러분은 100% 사망합니다. 둘째, 왼쪽으로 꺾는다. 그러나 인도에는 5명의 유치원생 아이들이 소풍을 가고 있어 5명이 사망합니다. 셋째, 오른쪽으로 꺾는다. 그러나 오른쪽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한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어 그 운전자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 잔혹한 선택지 앞에서 인공지능 핸들은 어느 쪽으로 꺾이도록 코딩되어 있어야 할까요?
탑승자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유치원생을 희생시키는 것이 수학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진하여 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의로운 알고리즘입니까? 한 명을 희생시키기 위해 불법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것은 정당할까요? 유명한 철학적 유의였던 트롤리 딜레마가 지금 당장 실리콘밸리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입력해야만 하는 피 튀기는 현실의 문제가 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계에게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할지 살생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하는 섬뜩한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MIT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희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모럴머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노인보다 어린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답했지만, 동양권 문화에서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 사상 덕분에 노인을 보호하는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는 수출 국가마다 사람의 목숨값을 다르게 매기는 맞춤형 살인 알고리즘을 각각 다르게 탑재해야만 합니까? 문화마다 생명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 다른데 도대체 인공지능은 누구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냉혹한 딜레마는 자율주행 기술이 궁극적으로 시장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벤츠가 세계에서 가장 이타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보행자 5명을 살리기 위해 탑승자인 주인을 희생시키는 희생 모드를 탑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전 재산을 털어 위기 상황에서 나를 가장 먼저 죽이도록 설계된 이 윤리적인 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소비자는 보행자가 죽든 상관없이 무조건 차의 주인인 나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된 이기적인 차를 원할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경우 자율주행차는 이기적인 살인 기계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도덕적 합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결국 자율주행차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뒤따라오는 가장 진흙탕 같은 싸움은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2018년 우버의 테스트 차량이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만든 최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는 딴짓을 하던 인간 안전요원이 있었고, 우버 시스템은 보행자를 자전거로 착각했으며 보행자는 어두운 곳에서 무단 횡단 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인간 보행자, 탑승자,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한 기업 중 과연 누가 교도소에 가야 하며 누가 보상금을 물어내야 합니까? 이 죽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입니까? 과거 전통적인 자동차 시대에는 사고의 책임이 명확했습니다. 과속을 한 인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철저히 복종하는 수동적인 기계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는 수천만 가지의 확률을 계산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티어링 휠을 꺾는 독자적인 행위의 주체로 승격해버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에게 살인죄를 묻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형의 코드 덩어리인 알고리즘 자체에 수갑을 채우고 법정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근대 법학의 근간, 즉 인간만이 책임을 진다는 대전제가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붕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임의 화살은 막강한 시스템을 설계한 제조기업과 개발자들을 겨누게 됩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낸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는 가혹한 법적 판례가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소송 폭탄의 두려움에 짓눌려 자율주행 연구 자체를 전면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이 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혁신의 속도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새로운 21세기형 AI 보험 제도와 책임 법안의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잡한 AI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전 세계 국제기구들은 인공지능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촘촘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쥐려합니다.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자율성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주체성의 원칙. 둘째,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해야 한다는 안전성의 원칙. 셋째, 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시장에 출시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그 통제권과 마침표를 찍는 스위치는 반드시 인간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 판사에게 자료를 건넬 수는 있겠지만 사형을 언도하는 그 무거운 일격은 고뇌하는 인간의 양심만이 내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위험을 수학적으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선택만큼은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를 거쳐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 우리의 도덕적 주체성마저 넘겨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계선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방어전이 될 것입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13주차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심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단순한 기술자는 세상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코딩을 인간보다 수십 배 더 잘하는 시대니까요. 정작 사회가 피타는 목마름으로 찾고 있는 진짜 인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가운 딥러닝 코드 속에서 윤리의 맥박을 짚어내고 소외되는 약자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폭주하는 기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 공학적 논리와 인문학적 통찰을 가슴속에 동시에 품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융합 지식인만이 다가오는 위대한 미래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3주차 긴 시간을 통해 전반부에는 컴퓨터 비전과 웨어러블 데이터의 경이로운 육체적 혁명을 목격했고 후반부에는 이 기술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알고리즘의 편견과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딜레마까지 탐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도 결국엔 기계이고 생명을 확률로 계산하려 드는 폭력도 결국엔 기계입니다. 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자루를 어떻게 쥐고 휘두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윤리적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방향타를 쥐고 정의로운 목적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선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뇌리에 꽂힌 누구를 살릴 것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와 같은 무거운 질문들에 당장 정답을 내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식을 한순간도 가슴속에서 놓지 않고 여러분이 코드를 짤 때마다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감옥이 되지는 않을까? 이 하나의 서늘한 의심과 성찰이 세상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고 인류를 더 따뜻한 진보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학기의 정규 진도 여정이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 14주차 마지막 대단원에서는 이 거대한 지식의 조각들을 모두 한 곳에 끌어모아 완성된 퍼즐로 맞추는 위대한 종합 리뷰와 퓨처 인사이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AI 윤리까지 파편화되어 있던 기술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뒤바꿀 것인지 거대한 청사진을 완성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생존 전략을 세우는 가장 빛나는 마무리가 될 14주차 강의를 벅찬 가슴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첨단 데이터 기술의 경이로움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시험하는 AI 윤리의 서늘한 철학적 딜레마까지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13주차의 모든 강의를 공식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의 스피드에 취하지 않고 어둠을 직시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여러분의 성장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나눈 고민들이 훗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굳건하고 따뜻한 기술 윤리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방대한 지식의 폭포수를 묵묵히 소화해내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위대한 여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마지막 14주차 강의에서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